자, 교재 9페이지입니다. 학예 1반 원칙, 능안경공 4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 특히 능안경공 중에서는 능률성과 안전성 이 2가지가 출제가 나온다면 잘 되고 있습니다. 능안 집중하시면 돼요. 자, 1번 능률성의 원칙은요. 일단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능률성이 되면 업무가 능률적이다. 예컨대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고 컴퓨터 워드를 쳐요. 능률적이죠. 또 계약서도 수기로 쓰지 않고 표준 계약서 있잖아요. 모두가 업무가 능률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로 활동의 과학화. 주로 이제 과학적인 기술을 활용하잖아요. 능률성인데요. 자, 능안경공 중에서는 일단 우리 시험 패턴은요, 공정성 거의 시험 나온 적이 없고, 주로 요 2가지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설명이 각각의 설명이 있을 거예요. 설명이 주어지면 얘를요 바꿔서 물어요. 그러니까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 크게 2가지입니다.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입니다. 강의 노트 이렇게 나와 있죠. 소유 활동, 거래 활동 나와 있잖아요. 안 났습니까? 안 나오면 필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얘만 필기하시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자, 소유 활동은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거래 활동은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때 그 지도 이념은 바로 최유효 이용이 되고요. 얘는 부동산 거래지수 확립이 됩니다. 끝.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잘 사용할까? 사용가치. 이때 가장 잘 사용하자가 바로 가장 효용가치가 큰 최유효 사용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반면에 부동산 거래 활동은 거래가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게 당연히 교환 가치를 주고받는 거다. 교환 가치를 중시합니다. 거래 활동이 물러내지게 되면 말 그대로 거래 질서가 물러내지겠죠. 그래서 얘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래 활동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 소유 활동에서는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데 최유효 사용이 강조가 된다. 이런 문장은 뭐죠? 능률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바로 안전성이다. X 해서 26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바꿔서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능률성의 설명이다. 자, 설명 끝났으니까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9페이지죠. 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자, 2번 한 줄 밑줄 하세요. 이제 문장 있는 게 볼 겁니다.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 이용 원칙, 거래 활동은 거래질서 확립 밑줄. 여기까지가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아래 스실 네모 있죠. 능률성의 세부 원리가 1번 이전의 원리, 보적의 원리, 분담의 원리, 연결의 원리, 표준의 원리, 다음 페이지 분발의 원리 6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초창기는 옛날에는요 강의를 다 했어요. 했지만 지금은 강의 안 합니다.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도 안 나서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걸 갖고 또 첫자만 따게 되면 이보분, 연표분 하거든. 예. 아주 쓸데가 없습니다. 안 갈 필요도 없고 값어치가 없는 거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버리세요. 버리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안전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활동은요, 거래사고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하자.
따라서 2번 보게 되면 한 줄 밑줄 할래요.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상충관계 밑줄. 상호 견제 상충관계는 바로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반비례. 그러면 자, 얘가 무슨 관계? 이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반비례 관계. 능률성이 강조가 되면 거꾸로 안전이 무시가 된대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자, 세로축은 능률성이고 가로축은 안전성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우하향. 얘가 바로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얘를 똑같은 말로 상충관계다. 얘를 똑같은 말로 상호 견제 관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능률성이 이만큼 강조 높으면요. 안전이 무시가 돼요.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능률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반비례 관계.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죠? 특히 고속도로에서 흔히 보잖아요. 자, 고속도로에서 탁 핸들 잡고 막 이빠이 속도를 냅니다. 몇 킬로? 200킬로 넘게요. 밟아버리면 짜릿하죠 그냥. 빨리가 굉장히 능률적입니다. 사고 나는 순간 사망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꾸로 고속도로에서 아주 마음 편하게 70km, 80km 그때 1차선에서 달려봐요. 흡질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긴 합니다. 큰 사고 날 일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능률적이지 못한다. 자, 굳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앞으로 학교론에서 이 그래프가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특히 얘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우하향. 앞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우하향 그래프가 나왔다면 무조건 세로축과 가로축은 비례 반비례. 무조건 반대로 해서 가자. 앞으로 그래프는요. 무조건 우하향은 반대해서 가자. 앞으로 계속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상호 견제, 상충 관계를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네모 3번 내려가죠. 경제성 원칙은요. 경제성. 2번 보게 되면 경제성 원칙이란 밑줄 하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것 밑줄. 멋지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 효과를 올리자. 경제성입니다. 이상 세 가지 능, 안, 경 세 가지가 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4번 공정성의 원칙은 특정 소수 입장이죠. 방정식 교수라고요. 그러면 공정성은 모든 활동, 모든 거래는요. 공정하게 처리를 하자. 공정성은 다른 말로 중립성과 비슷하죠. 예를 들면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어느 당사자 한쪽이 내 친구다. 우리 친척이다. 그러면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항상 공정하게 일치를 하세요. 이상 능, 안, 경 또는 공정성 포함해서 일반 원칙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세 가지 잘 묻잖아요. 참고로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입니다. 왜? 출제가 되었으니까.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입니다. 여기도 지문 나와요. 자, 학의 일반 원칙은 능, 안, 경 세 가지인데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능, 안, 전입니다. 전자가 들어가요. 능, 안, 경이 아니고 능, 안, 전이다. 그럼 이제 능률성, 안전성은 똑같아요. 저는요, 전달성. 전달성이 뭐냐면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자, 부동산 가격 매기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10억이다 하게 되면 반드시 말로 10억 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 보고서에다가 10억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어린애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평의 특별 원칙 하게 되면 능, 안, 전.
여기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일반 원칙인데요. 주로 능안경 세 가지죠. 자, 이 능안경 세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8개월 남았죠. 8개월. 지금부터 8달 동안 공부해서 내가 올해는 꼭 합격을 해야지. 예.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원래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한 조건도 능, 안, 경 세 가지만 갖추도록 하세요. 이것만 갖추면 우리 시험은 쉽게 합격합니다. 공부를 능률적으로 하세요. 다음에 안전하게 하시고 또 경성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능률적으로 공부하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8개월 동안 공부를 능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리.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요. 내가 1월달 2월달 공부하면서 강의만 들었지 이것저것 듣고 있지 내가 저녁에 한 개도 없다. 공부하신 거예요. 내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리 잘하라고 일일이 제가 신경 써가지고 강의 노트를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 강의 노트 따라오시니까 정리가 편하게 잘 되고 있잖아. 강의 듣는 것도 능률적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능률적으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8개월 동안에 가능한 서브노트 시험 많습니다. 가능한 서브노트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서브노트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은요, 한 5년, 6년 전으로 기억납니다. 이분한테 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름 밝힐게요. 박문식 씨라고요. 박문식 씨. 이분이 그때 나이가 38로 기억납니다. 지금 40대 중반이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수업을 하는데 참고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 동안 계속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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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모의고사 끝내줍니다. 그런 친구가 저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 그럼 늘 1등 하는데 저한테 물을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저를 괴롭혀. 귀찮아 죽겠어 그냥. 그런데 그 친구가 묻는 거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 정리한 거 책을 들고 와서 공부 방법을 모르요. 예, 몰라서 묻는 거 하나도 없어. 교수님, 이 방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 묻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방법 계속 묻길래 특별히 공부한다. 예. 그렇더라고요. 항상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평생 잃을 수가 없어요. 8월 초. 8월 초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8월 초. 8월 초에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오늘은 제가 아주 맛있는 정식 세트를 제가 살 테니까 꼭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정식집에 가서 정식 세트를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또 가방에서 끄집어내요. 이걸 끄집어내요. 서브노트를. 교수님, 제가 6과목을 전부 다 정리 다 서브노트 끝냈다. 끝냈는데 내가 보완할 게 뭔지 좀 조언을 달래요.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서브노트 분량이 학교는 분량 엄청나잖아. 이보다 더 엄청난 게 민법이지. 민법은 골치 아파는 미치겠어요. 양 엄청나잖아요, 그게. 그런데 얘가 A4용지죠. 민법 정리하는 게 A4용지 양면으로 10장이 안 돼. 와, 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많은 분량을 10장 미만으로 압축을 했는 거야. 민법 10장, 학교는 10장, 공법 10장 압축했어요. 다만 이제 강적이 없어. 예, 빼곡한데 글씨체도 지금 이 글씨체가 아마 11점 될 거예요. 11점. 예. 예. 한글 한 컴으로 11 크기쯤 되는데 글씨체가요. 8 같으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가 돼요. 글씨체를 8 크기로 해가지고 빼곡하게 10장이 안 들어가. 세상에 민계공 서브노트를 10장이 안 돼. 10장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약집 보세요. 5월달에 다 200페이지 넘어가. 선생님 압축에 5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면 확 줄여가지고 탁 모든 파트를 정리한 거야. 나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보통 서브노트는요 한 50페이지에도 멋지게 정말 멋지게 만든 건데 근데 그거를 10장은 안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 10장에 눈만 착 하면 다 떠오르지.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당신은 내일 심수도 학교 간다. 끝났다. 딱 보자마자. 왜? 나머지 기타 과목은 5장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돼. 그게 다 머릿속에 검열점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굉장히 능률적입니다. 물론 작성할 때는 시간이 걸려. 그래서 가능한 서브노트를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손으로 쓰지 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식하게. 그러니까 뭘 하지? 워드. 기본적으로 워드를 쳐버리면 줄도 바꿀 수 있고 또 색깔도 넣을 수가 있고 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잖아. 빠르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이 처음에 시간 걸려도 이렇게만 했다면 굉장히 작업이 능률적이고 이게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요. 양이 엄청나잖아요. 9월 돼 보세요. 머리가 하얘져.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8월까지는 민계공이라도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게 내 공부가 돼. 그게 굉장히 마지막에 능률적입니다. 정리를 해야지 능률적입니다. 1월달, 2월달 제가 지켜보겠어요. 공인보 사이트 보면서 정리를 안 해. 정리를.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정리를 잘 해야지 여러분 공부가 능률적입니다. 두 번째, 공부를 안전하게 하지. 안전하게. 자, 안전하게 하자. 이 말은 뭐지? 바로 복습입니다. 복습. 강의만 듣고 복습 안 하면요 다 날아갑니다. 복습 해보신 분은 압니다. 정말 안전해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시고 또 두 번째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여러분 자료 중에 최고 좋은 자료가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기본서. 기본서를 안 볼 사람이 너무 많아. 자꾸 프린트물 좋아해요. 프린트물. 여러분들 자 기본서 볼까요? 기본서. 자 이제 여기 바닥에 쌓아봅니다. 학계론. 민법 더 두껍죠. 공법도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계, 공시, 세법 여기까지 기본서 두께라. 다음에 5월달부터 요약집 나와요. 요약집. 요약집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권이야. 여기까지. 7, 8월달 문제집 6권, 6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권. 이걸 떠나서 또 보니까 저는 만든 게 없는데 그림책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림책. 그림책도 모르지만 그림책 ABC가 되겠네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과목별로 강의하면 예, 강의 밑에 그 자료 다운받는 게 이제 프린터 그죠? 그것도 계속 나와. 자료도 이따만큼 돼. 끝. 여러분 심의 때 되면 이만큼이 전부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정리 안 하면요. 9월 돼 보세요.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고. 가능한 기본서. 물론 요약집은 다 줄여주겠지. 압축해서. 그리고 문제집. 이거만 해도 넉넉합니다. 아시겠어요? 넉넉해요. 안전하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말하면 자료는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적은 게 좋은 겁니까? 적은 게 좋은 겁니다. 예. 자꾸 이 프린터, 저 프린터, 이 자료, 저 자료 모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자료 자랑합니다. 내 A급 멋진 자료 갖고 있다고. 자꾸 모으거든요. 그 사람 옆에 가지도 마세요. 가지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료는 없는 게 좋아. 예. 자꾸 줄이고 찢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왜 학교를 주고 XX 칩니까? 줄여주고 있죠. 줄여주고. 예. 나올 거면 공부하라고. 그래서 줄이세요.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줄인 것을 복습하는 게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예. 절대 자료 확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세 번째, 김재성. 얘는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야.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경사이면 8개월 남았지. 최소 시간으로.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 육아맘도 많이 계시고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고 시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이가 바로 여러분들의 경제성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8개월 동안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올립니까? 있어요. 방법.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은요, 1시간 할 공부를 40분으로 줄이세요. 가능합니다. 집중하면요, 시간 줄여집니다. 저는 독서를 해도 한두 시간 못 봅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볼 때 눈이 튀어나오도록 집중해서 봅니다. 피곤하면 바로 쉬어버려요. 할 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 주기는 보통 40분요. 넘어가면 그때부터 머리가 안 따라와 그냥. 그리고 쉽니다. 좀 쉬었다 또 집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 많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 남들은 공부 1시간, 2시간 할 때 여러분 확 줄여가지고 1시간 할 걸 40분 끝내버리세요.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여러분 학교 가는 공부의 일반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죠? 정리 잘하고, 복습 잘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예요. 충분합니다. 자, 능안경 3가지를 보았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활동은 끝이 났네요. 우리 책 11페이지 있죠? 복합개념 아시죠? 법경기.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법경기. 지나갑니다. 끝. 자, 끝났으니까 문제 풉니다. 오늘 프린터 문제 지문 없던가? 지문 있죠? 자, 문제 보시면 단원별 기출문제 확인학습 1주. 뭐죠? 기출문제 확인학습. 지문 몇 개입니까? 꽤 많죠? 17번까지. 오늘 진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좋은 자료예요. 뭐죠? 기출문제를 제가 모아가지고 잘 나눈 걸 모아놨거든. 이런 질문을 많이 풀어가야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기출문제 강해집니다. 1월달, 2월달 내드린 거는요, 제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별로고, 3월달, 4월달 자료는요, 기출문제만 빈출, 나오는 걸 모아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자꾸 보는 게 좋아요. 3월달, 4월달은 기출문제 지문 연습하는 거예요. 자, 웬만하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학을 보았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좀 풀릴 거예요. 1번. 부동산학은 활동의 능률화 원리, 이런 활동이죠. 응용기술 실무 활동이죠.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개척하는 무슨 과학? 종합 응용과학. 종합 응용과학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 학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한 연구 방법은 무슨 접근? 종합식 접근 방법. 이제 문제가 좀 보일 겁니다. 언제 나왔다? 10회 때. 2번요. 부동산 학은 토지 건물을 대상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이잖아. 뭐 틀렸네, 그죠? 따라서 자, 물리학 지구과학은 순수과학이죠. 자, 순수과학이 아니고 무슨 과학? 응용과학이죠. 순수과학 틀렸고 응용과학. 물리학, 지구과학, 순수과학 틀렸습니다. 그러면 뭘 고치죠?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대신에 법경기를 지구내야 되겠네. 그래서 법경기와 같은를 모두 연구하는 응용과학이죠. 응용과학입니다. X. 19회 때 나왔고요. 3번. 활동은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개발과 투자니까 투금계 맞습니까? 얘는 무슨 분야? 결정 분야. 투금계 결정 분야. 4번요. 학의 일반 원칙은 능안경. 일반 원칙으로서 소유 활동에서 최유형의 지도를 삼고 있는 것은 무슨 원칙? 능률성.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기출 문제를 전부 다 포인트만 전부 다 압축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이 그동안 우리 시험 레벨이었다. 충분히 득점할 수 있잖아요. 자, 이어서 기본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 자, 개념 한 문제 잘 나오고 분류도 한 문제 잘 나오는데 오늘 첫 시간 3년치 분석했죠. 개념이 중요해요. 분류가 중요해요. 분류가 계속 나왔잖아요.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개념은 언제 나왔지? 30회 때 나왔죠. 그리고 31, 32 안 나왔잖아. 개념은요, 원래 확률 높아요. 나오면 좋아요. 득점하시면 되니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자, 둘 다 집중합니다. 부동산 개념부터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또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강의 노트. 자, 부동산 개념. 먼저 부동산은 영어로 real estate죠. real estate. 그래서 첫 자만 따와서 RE라고 불러요. 이때는 대부분 학자들은요, 약으로 이제 대문자로 RE를 쓰시면 돼요. 부동산 RE라고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개념을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념은 화살표 되어 있죠. 네모. 지난 시간 공부했죠.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복합 개념 하게 되면 이제 아래 보니까 자, 1번, 2번, 3번 첫 차가 뭐지? 법, 경, 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입니다. 법, 경기 세 가지.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묻느냐? 법경기 중에서 법경 두 가지는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
형태가 없어요. 무형적 측면입니다. 반면에 기술적,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죠. 땅이나 건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얘는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적 측면이다.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도 묻습니다. 자, 이제 법 경기 중에서 첫 번째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의와 강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협의, 광의 두 가지인데요. 이제 협의의 부동산은 자, 지금부터 자, 책을 보시면 돼요. 15페이지. 15페이지.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동남 1번 민법 밑줄. 99조 1항에서는 또 밑줄입니다. 토지 및 정착물 밑줄. 자, 그래서 민법이죠.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다? 토지 및 정착물이죠. 토지와 정착물이 민법에서 부동산이고 얘가 아니면요 전부가 동산입니다. 민법상 개념. 자, 비교합니다.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요. 자, 민법은 토지와 정착물만 부동산이고 얘가 바로 협의가 돼요. 협의. 그런데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법, 경, 기 전부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민법과 학계로는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 얘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토지는 땅이니까 다 아실 거고 다음에 정착물.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이때 정착물 하게 되면 다시 구분하자면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착물은 다른 말로 고정이 되었다. 고착물 또는 고정이 된 물건인데요. 고정이 되었다. 이때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죠.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다음에 일시적 고정이 있습니다. 이때 정착물 하게 되면 항상 계속적인 고정만 가리키지요.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X, 얘는 아니다.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적 고정입니다. 그러면 일시적 고정의 대표적인 예가 자,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가식 중의 수목입니다. 또는 판잣집 있죠. 판잣집도 민법은 판례는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해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컨테이너 박스 있죠. 뭐 등등등. 여러분이 시내 곳곳에 주차장 갔더니 주차장 입구 딱 들어가니까 요 입구에 주차권 주는 데가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얹어놨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시적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정착물은 여기까지 개념 아시겠죠?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15페이지 맨 밑에 동의미 4번. 4번 보시면 민법상 정착물은 계속적 고정이죠. 따라서 토지의 정착물이란 밑줄입니다. 물리적으로 토지에 계속적 동그라미. 계속적으로 부착 또는 고착되어 있는 것 밑줄. 계속적 고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정착물 종류가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나와요. 볼까요? 우리 책을 보니까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번 제목 밑줄 아세요? 건물 밑줄. 니은번도 제목 밑줄 아세요? 임목,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자, 기역, 니은 두 개 묶어주고요.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독립정착물 적어주면 돼요. 독립된 정착물이다.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디귿번 제목 못 미쳐라세요.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다리, 담장 정도 밑줄. 자, 담장 위에다가 하나 더 적어줄래요? 국어 적어주고, 국어는 여러분들이 지적부 공부하시면 지목 중에서 국어는 주로 또랑. 자, 국어는 말이죠. 역시 자, 디귿번에 포함시켜서 봅니다. 그러니까 다리나 담장이나 국어. 자, 이런 것들은 디귿번은 종속 정착물 적입니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자, 앞에 그 두 가지는 독립된 물건이죠. 얘는 독립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얘는요 토지에 포함이 돼요. 토지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 같은 거는 등기 안 하잖아요. 담장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등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요 큰 차이점은 얘는 이제 별개의 공시 방법, 뭐 등기라든지 또는 명인 방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반면에 디귿번 경우는 대부분 다 공시 방법, 주로 등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물로 취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착물 종료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겠다. 동그라미 5번요. 자, 정착물이 또 나오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얘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 2월 따라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요. 리얼번 보게 되면 정착물 중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가 있죠. 요즘은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느냐.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임차자, 설비, 괄호 정착물 찾았습니까? 여기서부터 밑줄 하세요. 두 줄. 자, 지금부터 밑줄 합니다. 임차자, 설비, 정착물에는 종류가 세 가지.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이 세 가지가 있다. 계속 밑줄. 이런 물건들은 임차자가 다 치워야 됩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반복합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인이 치우는 거니까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잘 나와요. 반복합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자, 정착물 봐갖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까지가 이제 토지와 정착물이죠. 협의. 18페이지, 괄호 2번. 광의의 부동산은 괄호 밑줄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자, 따라서 광의의 부동산은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앞에서 보았던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네모되어 있죠.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자,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요. 부동산은 아닌 것이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처럼 취급이 된대요. 그래서 강의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종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자동차. 자, 중기는요. 건설 기기를 말해요. 선박, 항공기. 자, 또는 임모,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것들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죠. 등록을 시킨다.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는 것들이다. 자동차는 등기합니까? 등록합니까?
등록하죠. 선박은 20톤급 이상이면 전부 다 등기하거든요. 임무도 임목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등기 가능하지. 광업재단, 공여 전부 다 등기하거든요. 부동산처럼. 그래서 준부동산입니다. 부동산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실익은요. 항상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하면요, 저당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부동산처럼 취급하니까 감정평가할 수 있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중개할 수도 있죠. 중개의 대상이 돼. 다만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시면 중개의 대상은 따로 안개 쓸 거예요. 토, 건, 입광공이죠. 토건, 입광공. 그래서 토지 건물은 요거잖아. 토지 건물은 협의가 되고요. 다음에 임목, 광산, 공장은요. 임목, 광산, 공장은 뭐 준부동산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만 중개되지 자동차 중기, 선박공개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준부동산입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협의광의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협의광의. 자, 책을 봅니다. 18페이지. 괄호 2번. 광의 부동산은 동의문 3번 내려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밑줄을 갖추게 되고요. 이는 감정평가 밑줄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 밑줄,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동의문 4번. 준부동산은 항목이 여러 개 있죠. 제목만 밑줄입니다. 기업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밑줄. 니은번 선박 밑줄. 제목만. 디귿번 공장재단. 리을번 광업재단. 미음번 임목. 비읍번 광업권. 시읍번 어권. 그래서 종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적 개념이 되고요. 다음에 네모 2번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경제적 개념이 이제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산 또는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정리가 수월하잖아요. 항상 경제적 개념은 단어 시어자만 찾자. 시어자만. 그래서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한눈에 시어자가 들어가면 경제적 개념이다. 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은요. 주로 이제 네 가지를 다루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에 자주 묻는 것이 지금 종류가 쭉 나왔잖아요. 여기도 쭉 나왔죠. 여기도 쭉 많잖아. 섞어서 물어요. 다음 중에서 부동산에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환경 23이 나왔고요.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 틀렸지. 준부동산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어려울 거 없으니까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19페이지 네모 2번 경제적 개념은요. 1번 생산요소 밑줄, 2번 자본 밑줄, 다음 페이지 소비재 밑줄, 상품 밑줄, 4번 자산 밑줄. 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3번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단어 4개 밑줄. 1번 자연 밑줄, 2번 위치, 3번 공간, 4번 환경. 단어만 아시면 돼요. 내용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럼 21페이지 add. 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등의 개념 구분이 있죠. 쭉 내려가면 맨 밑에 3번 개념 구분에서 표가 나오죠.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다음 페이지. 두 번째가 복합 부동산. 세 번째가 복합 건물이 나와요. 공통점은요, 복합자가 들어가잖아. 이 세 가지를 한번 더 비교합니다. 세 가지. 지금부터 비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다음에 복합 부동산. 세 번째가 복합 건물입니다. 우리 시험은 요 놈과 요 놈을 잘 물어요. 예를 들어 요렇게 바꿔서 묻거든요. 예. 뻔히 알고도 속으시더라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따로 강의 노트도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나와 있죠. 강의 노트 맨 밑에. 자,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 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복합 부동산은 토지 더하기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그림으로 볼까요? 얘가 땅이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결합이 되었다. 이를 합쳐가지고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입니다. 결합이 된 것. 그러면 이거 잘 볼까요? 토지 위에 주택이 있대. 복합 부동산. 만약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중개수수료 주기 싫어서 내가 직접 거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생활정보지에 메모를 냅니다. 낼 때 팔려고 해요. 얘를 팔 때 땅값 3억이고 주택 가격, 건물 가격 2억이잖아. 합해서 5억이죠. 그러면 이때 얘를 팔 적에는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 이렇게 따로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5억 이렇게 팝니까? 한꺼번에 5억 이렇게 팔잖아요. 한꺼번에 얘가 바로 화살표 일괄평가가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일괄해서 팔더라. 걸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뭐지? 일괄평가입니다. 그러면 강조선 땡땡 이유까지 나와요. 이유까지. 이유. 첫 번째. 자, 이 그림 봅니다. 한꺼번에 판다고 했잖아요. 얘가 무슨 말이죠? 일체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일체로. 따라서 서로 일체로 거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토지랑 건물은 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개 어떻게 평가하더라? 한꺼번에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무슨 평가? 일괄평가를 하더라. 다음에 복합 건물은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3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로 세를 넣고요. 2층은 전세를 주고 주거용. 3층은 주인이 살아요. 역시 주거용이다. 건물은 하나인데 용도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 다른 말로 상가주택입니다. 얘는요. 용도가 다르잖아. 주거용과 상업용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어느 게 더 비싸요? 얘가 더 비싸지. 상업용이 더 비싸지. 1층이고. 이러면 용도가 다르면요. 용도가 다른 만큼 가치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한 덩어리로 읽어라면 안 돼요. 상가 따로, 주거용 따로, 따로따로 화살표. 구분해서 평가입니다. 구분평가. 빙거로 되어 있죠. 무슨 평가? 구분평가. 구분평가입니다. 그 이유 나와 있죠. 땡땡. 이유가 뭐지? 자, 주거용과 상업용은 용도가 다르잖아. 용도가 다르다는 게 서로 뭐지?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용도가 달라서 가치가 다른 부분, 가치가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건물은 뭐지? 구분평가. 그러면 우리 시험은 지금 얘는 뭘 봤죠? 감정평가.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얘가 이제 지문이 돼. 일체로 거래되거나 영상 불가분의 있다면 구분평가 틀린 말이지. 바꿔서 묻겠지. 가치가 다른 부분은 일괄평가 또 틀리겠지. 또 바꿔서 묻잖아요. 그래서 얘도요. 간평에서 잘 나와요. 복합 부동산은 뭐지? 일괄평가. 복합 건물은 가치가 달라. 구분평가.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개념 끝났습니다. 문제 풀고 쉴게요.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 4번까지 풀었죠. 5번부터 봅니다. 자, 5번은 끝에 보니까 1회 때, 11회 때, 27회 때 자주 나오네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6번. 11회 때 나왔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 맞죠? 민법상 99조, 민법 99조 1항에서는 자, 무엇을 말한다? 무엇 더하기 무엇이다? 토지 및 정착물이죠.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며 계속해서 협의를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 여기까지 갑니다. 준부동산 얘를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포함하게 되면 무슨 부동산? 광의.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7번 지문은요. 15회 초과 시험때 나왔고요.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죠. 협의. 따라서 토지 및 정착물로 정의된다. 맞죠? 계속해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간주된다 들렸죠? 간주되지 않습니다. X. 8번. 15회 때 나왔고요. 정착물은 계속하여 계속 동그라미. 계속적 고정 나왔잖아.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들리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하겠죠. 바로 틀렸네요. X. 9번 지문요. 17회 때 나왔습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안 된다? 간주된다고 했죠. 다만 종속 정착물이죠. 예. 예. 등기를 안 하기로 종속 정착물이죠. 간주되면요. 중개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지. 둘 다 된다. 된다. 10번은 여러 번 나왔네. 17회, 23회, 27회, 30회 엄청 나왔습니다. 30회. 예. 많이 나왔죠. 부동산의 경제적 재물로는 생산 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공장재단, 환경, 위치를 넣을 수 있다. 뭐가 틀렸죠? 공장재단은 준부동산, 법률적 개념입니다. 환경의 위치는 기술적 개념이죠. 각각 틀렸죠? X. 11번. 9회 때 나왔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합친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민법상 지문 같죠? 그러면 이건 O 같아요? X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물권법, 소유권 나오죠? 그러면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합친 권리가 틀렸습니다. 합친 권리가 아니고 독립된 권리. 합친 틀렸어요. 소유권은 독립된 권리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처음에 뭐지? 점유권, 소유권,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질권, 유치권, 저당권 공부하시잖아. 이게 전부 다 독립된 권리야. 합친 게 아니야. 따라서 합친 틀렸고 독립된 권리로서 앞에 틀렸죠. 소유권은 그 항구성의 특성 때문에 당연히 판례 통설은요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다. 뒤에 건 맞아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X가 돼요. 자, 이상으로 기출 문장들을 전부 다 확인했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부동산의 분류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